저는 맨발 걷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전기들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땅 위를 맨발로 걸으면 몸속 전기들이 땅속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서울 도심에 살다 보니 마땅히 장소가 없었고 결국 맨발 걷기를 대체할 수 있는 어싱 제품을 찾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자연에서 맨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효과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안내된 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박동창님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저자이신 박동창님은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란 책을 출간하고 2016년부터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함께 매주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국민운동에 앞장서 오며 다수의 치유 사례를 확인하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2년 전립선암으로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금대산 박성태 교수가 맨발 걷기로 암이 완전히 나은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맨발 걷기가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책의 인상 깊은 일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 죽음 앞 맨발 걷기 치유의 영웅들. 먼저 앞서 이야기한 금대산 박성태 교수의 전립선암 치유 사례다. 등산화를 신고 전국의 산 3,000개를 등산하였던 등산 마니아인 그는 건강에 관한 한 당연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도 74세가 된 2002년 1월 19일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더니 뜻밖에도 전립선암 PSA 수치 935에 흉추 90번까지 암이 전이되어 새카맣게 죽어있는 사진과 함께 말기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편히 쉬다가 돌아가세요라는 일종의 사전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에 귀가 후 따로 보관해둔 비상금의 소재를 부인에게 알리는 등 세상을 하직할 마지막 준비를 하던 차. 마침 딸이 저자의 저서 맨발로 걸어라를 구해와 한번 읽어보시라 하여 동책을 읽은 후 마침내 마지막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였다. 그로부터 매일 벽을 붙잡고 걷는 연습을 보름 동안 한 끝에 집 뒤 금대산을 맨발과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눈물의 고행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매일 금대산을 대여섯 시간씩 맨발로 걷고 오르며 2주, 한 달을 지나자 점점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렇게 맨발로 걸은 지 2개월, 말기암 진단 후 3개월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병원을 찾았더니 놀랍게도 PSA 수치가 0.058로 정상화되고 MRI 사진상 새카맣던 흉추 9, 10번이 하얗게 재생된 기적과 같은 치유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진정 조물주의 치유의 섭리가 여기에 작동한 것이다. 일체의 약물이나 방사선을 쓰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서 오로지 맨발로 걸으며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고 소멸시킨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라 하겠다. 위 박성태 교수의 깨끗하고 완벽한 암 치유에는 아래의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등산화를 벗고 마침내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맨발을 통하여 땅속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오르면서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게 되어 암의 근원적인 원인이 해소된 것이다. 둘째, 병원에서의 치료 불가 판정이 오히려 맨발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항암이나 수술 또는 방사선 조사가 없었기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암세포들에게 그 원인인 짝 잃은 전자의 짝을 찾아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용이하게 암세포를 해체할 수 있었다 하겠다. 셋째,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 중심의 섭생과 가족들의 완벽한 치유 환경의 조성과 스트레스 프리의 평화롭고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도 빠른 치유에 일조를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암 치유의 이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박성태 교수와 같은 제2, 제3의 치유의 기적이 계속되리라는 추정을 해본다. 실제 2020년 7월 말기 자궁 육종암으로 림프 폐까지 전이되었다는 판정과 함께 당시 6개월의 여명을 선고받은 달팽이 씨는 일단 수술로 가능한 부위를 다 도려내고 폐 부위는 6개월간 5차의 힘든 항암까지 마쳤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등산화 끈을 동여매고 분당의 불곡산을 다녔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21년 3월 병원 검진 결과 꼬리뼈까지 암이 전이되고 폐의 암은 팝콘처럼 우두둑 피어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6개월간 시체놀이와 같은 2차 항암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 그녀는 2021년 10월 이후 중앙일보에 연재된 저자의 맨발 걷기 칼럼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2월 1월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마침 그때 진행되고 있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2년 3월 그녀는 병원에서 그 공격적이던 자궁 육종암이 마침내 휴지기로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매일 불곡산에서 오전 5시간을 오후에 3시간을 맨발로 걷고 접지하며 맨발의 치유를 진행한 결과이다. 등산화를 신고 산을 다닐 때에는 암세포들이 맹렬하게 번지며 생명을 위협하였으나 그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걷고 접지한 이후 마침내 암세포들은 힘을 잃고 비활동성으로 소멸되어 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와 변화를 뚜렷이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9월 병원에서 다시 좁쌀만 하던 암세포가 0.5mm로 커졌다며 항암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맨발로 걷는 기쁨에 맨발의 보톡스를 맞으며 누구보다도 자신이 건강하고 예뻐지고 있는데 항암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며 항암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였다. 이미 암의 상태가 휴지기로 바뀌었는데 통상 좁쌀의 지름 약 1에서 3mm보다 더 작은 0.5mm를 좁쌀보다 더 커졌다며 다시 항암을 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다. 항암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 걷기에 진력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다. 맨발 걷기로 인한 변화와 치유의 기적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믿고 지켜보고 있는 그녀였기에 갑작스런 항암의 재앙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이후로도 매일 오전, 오후 불곡산을 맨발로 출퇴근하며 맨발 치유의 루틴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영하 10도 내외의 한겨울에도 맨발의 산행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그녀의 완벽한 치유를 믿고 또 무한 응원한다. 한편 부산에 사는 남성 이 씨의 경우는 가난 판정을 받았다가 맨발 걷기로 치유의 기적을 일군 사례다. 2020년 1월 17일 간암 진단을 받은 이 씨는 그 다음 달인 2월 24일 간의 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그렇게 간 절제 수술을 받았음에도 그 후 1년 6개월 동안 5차례나 암이 재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맨발 걷기를 알게 된 후 그는 매일 오전에 1~2시간, 오후에 1~2시간, 하루 2차례씩을 맨발로 걸었다고 한다. 그 결과 6개월여 지난 2023년 3월 그는 정기검진에서 간암에서 치유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사회생활에 복귀하였다. 부수적으로 그는 오십견 통증과 손가락 관절이 잘 안 굽혀지는 손가락 경직 증상까지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한다. 박성태 교수를 포함해 위 3사람의 치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음으로써 마침내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맨발로 걸어 모든 암이 치유된다고는 물론 단언할 수 없다. 실패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맨발의 치병에 전념하지 않고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며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투병하는 경우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오로지 맨발을 믿고 맨발로 걷고 맨발로 사는 경우 위 사람들처럼 치유가 일어났다.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맨발 걷기는 조물주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땅은 치유한다. 두산백과는 현대인의 질병 등의 90%는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활성산소가 모든 현대 문명병의 원인이라고 말해왔고 맨발로 걷고 접지함으로써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키자고 외쳐왔다. 그 증거는 저자가 진행한 접지 시 몸의 전압 측정 실험이 극명히 보여준다.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몸의 전압은 100에서 600mV에 달하는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접지하는 순간 그 전압은 0V로 떨어진다. 맨발로 걷거나 땅과 접지할 때 몸 안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이 땅속으로부터 우리의 몸 안으로 올라온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만나 중화되고 소멸된다. 이로 인해 암,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해소되고 따라서 그러한 병들이 치유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맨발 걷기를 통한 암 등 만성질환의 치유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실제 지난 2015년 미국의 에너지 의학자인 제임스 오시만 박사 등이 발표한 접지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그러한 치유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저자는 그동안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회원들을 보아왔다. 그들 대부분은 한 종류의 암이나 이를 포함한 한두 종류의 질병들로 고통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가운데 스텔라라는 한 회원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려웠던 듯하다. 그녀의 고통은 7년 전 뇌하수체에 생긴 뇌종양의 제거 수술을 하며 시작됐다. 그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왼쪽 눈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과다 복용하여 당뇨병이 생겼다.
급기야는 원인모를 고열과 두통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 2주간의 고단한 각종 검사를 거쳐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새로운 병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뇌종양이라는 암의 발병이 그러한 고통의 시작이었다. 몸 안에 쌓인 독소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배출되지를 못하여 몸 안의 성한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그녀의 뇌하수체에 암으로 변이한 것이다. 활성산소가 발생하니까 원자핵의 궤도를 도는 전자들이 짝을 이뤄 다른 세포들로부터 끊임없이 전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뺏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겼으나 땅과의 접지 차단에 따라 자유전자들이 외부에서 충분히 공급되지를 못하면서 염증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의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 스텔라님의 경우에는 뇌세포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고 그 종양을 수술로 도려낸 것이다. 그러나 그 뇌종양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의 중화 배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즉, 땅과의 접지 차단 지속으로 전자 결핍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러한 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는 여전히 몸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독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뇌종양 수술 후 항암제, 혈액희석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 여러 약물들이 투약되었을 것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땅과의 접지는 차단되어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 등 몸 안의 독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몸 안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들과 그로 인한 염증들을 막아내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기진맥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들이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위에서 인용한 논문에서는 전자의 부족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수송사슬을 탈포화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면역계 세포의 세포 간 이동 및 기타 필수적인 활동들을 늦출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몸의 경미한 손상조차도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자유전자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염증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처리된다. 전자가 부족한 영역에는 추가적인 손상에 취약해진다. 몸은 양전하를 띠게 되고 감염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면역체계는 지속적으로 혹사되고 결국 소진된다. 그렇게 될 경우 면역계의 세포는 우리 신체의 다양한 화학 구조와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 및 암세포 분자 논셀프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면역계의 기억 상실은 어떠한 면역세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체 조직과 기관을 공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의 예시로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랑게르한스섬의 인슐린 생산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있다. 또 다른 예는 면역체계가 자신의 관절의 연골을 공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홍반성 낭창은 신체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조직과 장기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극단적인 예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면역 세포들이 힘을 다하고 정신을 잃으면서 성한 자기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이다. 위 스텔라 씨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조조 강직 현상 등이 다 그렇게 생긴 것이다. 그러한 상태를 치유하려면 그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 안의 전자 결핍 상태를 해결할 자유전자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지난 7년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대증적인 약물 처치에만 매달리니 그 다음에는 눈의 실명 위기까지 치달았고 더 나아가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몸 안으로의 자유전자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원인도 모른 채 오로지 약물과 주사제 등의 처방에 매달려온 스텔라 씨의 지난 극단적인 7년이 연이은 각종 자가면역 질환의 고통의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스텔라 씨도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달여를 맨발로 걸었다. 뇌종양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며 그렇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전자결핍 상황을 마침내 맨발 걷기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현재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 목표는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전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 우울해하기만 했었는데 현재는 우울감은커녕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텔라 씨는 천연의 치유제인 맨발 걷기와 접지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 모든 질병의 원인이었던 전자결핍이 해소되면서 그녀의 몸에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의 치유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가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여 후인 11월 중순 병원에서 받은 아래의 혈액 검사 결과는 그 시작을 알린 일이다. 첫째, 당화혈 색소가 9.0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셋째, 운동화를 신고 산 둘레길을 2시간씩 걸을 때면 왼쪽 엄지발가락 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와서 걷다가도 멈칫하였는데 신기하게 맨발 걷기는 2시간을 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넷째, 보는 사람마다 얼굴톤이 굉장히 밝아졌다며 혹시 피부톤을 환하게 하는 화장품을 발랐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섯째, 류마티스 환자가 겪는 조조강직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오늘날 현대인들의 접지의 차단에 따른 전자의 결핍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활성산소의 폐해로 염증이 발생되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사람들마다 다른 각종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등 만성 질병은 물론 위 스텔라 씨와 같은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이 초래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들이 오늘날의 약물만으로는 그 치료에 한계가 있음이 시사되었고 오로지 맨발로 걷고 접지함으로써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이 여실히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여러 회원들의 각종 암의 치유, 심혈관의 치유, 만성 두통, 피부병은 물론 위 스텔라 씨의 무서운 자가 면역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질병들이 2, 3개월의 맨발 걷기로 치유되고 있음이 그를 입증하고 있다. 또 위에서 인용한 논문의 실내에서의 접지 실험에 따른 염증들의 치유 메커니즘이 그를 과학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한 땅속으로부터의 자유전자 공급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면서 염증과 통증을 치유하고 각종 만성 질환들을 치유한다는 명제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맨발로 걷고 접지해야 할 이유이다.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의 설거지와 수돗물 접지. 꼭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만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들 한다. 그렇다.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를 동시에, 더 나아가 그 승수 효과를 누리려면 맨발 걷기가 아닌 다른 길은 없다. 맨발 걷기가 으뜸인 이유다.
다만 그 이외 지압 효과는 못 얻더라도 접지 효과를 얻기 위한 보완적인 방법을 들라면 집안에 들어온 접지선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방법을 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하면 아래의 답을 할 수 있을 듯하다. 얼마 전 수도관 접지 실험을 하다가 수도관이 접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수도관을 통해 올라오는 수돗물이 접지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수돗물을 우리의 손이나 몸으로 접하여 접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수돗물을 틀고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다. 얼마 전 마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 안 홍보 전광판에 청소회사의 광고가 나온 적이 있다. 집에서 귀찮게 설거지를 하세요? 우리 청소회사에 맡기세요 라고 하면서 해당 유니폼을 입은 여자분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비추었다. 접지가 되는 그 소중한 설거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그 맡은 외부 사람은 고무장갑으로 설거지를 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 점에서도 접지가 차단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모든 현대인들이 접지가 차단된 고무 밑창의 신발을 신고 부도채의 아스팔트 길을 걷고 접지가 차단된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 데서 더 나아가 그나마 잠깐이라도 접지할 수 있는 설거지까지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외부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와 제2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공통적인 취미가 바로 집에서 식사 후 그릇을 씻는 설거지다. 놀랍지 않은가? 물론 요리하는 부인들을 위해 집안일을 돕기 위해 인간적인 부부애의 한 방편이기도 하겠지만 설거지하며 수돗물을 손을 대고 있을 때의 그 상쾌함과 유익함을 머리 좋은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가 놓칠 리 없을 듯하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정의 사랑과 애정도 키우고 건강함까지 살 수 있는 설거지야말로 조금은 과장이지만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돈 버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그 수돗물을 손에 접하는 동안 그 자신들이 땅으로부터 수돗물을 통해 올라오는 자유전자로 인해 첫째, 몸속의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둘째, 한 10분만 설거지를 해도 혈액의 제타 전이가 올라가 혈액이 맑아지고 셋째,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하고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천연의 신경 안정제 역할까지 하고 다섯째, 통증과 염증까지 완화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계 최고로 영리하고 이지에 밝은 그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다. 제프 베조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거지는 내가 하는 가장 섹시한 일이라고 꽤 자부한다고까지 말했다. 빌 게이츠도 나는 매일 밤 설거지를 한다.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설거지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2015년 플로리다 주립대는 설거지에 관한 연구에서 설거지에 정성스럽게 집중할 경우 스트레스가 2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내놓았다. 그럴듯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는 그 또래의 부자들이 흔히 겪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현대 문명병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지도 모르겠다. 그들과 유사한 류의 사람이었고 빌 게이츠와 같은 나이였던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이른 나이에 췌장암으로 사망한 점을 비교해 볼 때 더 그러하다. 적어도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설거지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우리가 현대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지하며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수돗물에 손을 대고 있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수도관이 잠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또는 욕조에 물을 받은 후 접지선을 연결하여 목욕을 하면 마치 자연 속 냇물이나 호수에서 접지하며 목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의 수도관이 접지가 되고 따라서 그 속을 흐르는 수돗물이 접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실제의 생활에서도 응용해 보시기 바란다. 어쩌면 그러한 사실이 부엌에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장수하는 것과도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한 여성분이 답답할 때면 수돗물을 틀어놓고 손을 대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개운해진다며 수돗물을 자주 틀어놓고 있어 한 달 수도 사용료가 1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라 생각된다. 그래도 지금부터는 차라리 수도관의 쇠파이프 부분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수조나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접지선을 연결해 손을 대고 있으면 접지도 되고 수돗물 값도 절약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편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할 때나 목욕할 때 목욕탕의 욕조도 수도관이 항상 물에 잠겨 있고 또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당연히 접지가 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된다. 샤워하거나 목욕하고 나면 개운한 이유가 물론 목욕 자체의 개운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샤워나 목욕 시간 동안 우리의 몸 전체가 접지가 된다는 사실에도 이번에 확실하게 눈을 뜨시면 좋겠다. 바로 생활 속의 접지의 지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또 샤워물을 마냥 틀어놓고 샤워하면 그만큼 수도값에 부담이 또 생길 터이니 앞으로는 아예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 속에 샤워부스나 접지선을 담가놓고 목욕이나 반신욕, 족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조에 받은 물 속에 접지선을 연결하거나 샤워부스를 담그고 손을 그 물 속에 대면 접지의 확인기에 파란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전압계로 측정한 몸의 전압도 접지 전 300에서 400mV에서 접지된 수조에 손을 넣자마자 즉시 몸의 전압이 0V로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수돗물의 접지 효과를 뚜렷이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즉 접지선을 연결한 욕조에서 목욕이나 반신욕 또는 족욕을 하게 되면 동시간 동안 우리는 접지된 상태의 자연 속 목욕 효과를 즐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다 중화 소멸되고 하루 종일 끈적끈적해졌던 혈액이 맑아져 밤새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에 처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동접지된 목욕으로 접지하고 있는 동안 ATP가 생성되어 활력과 젊음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의 분비가 안정화되면서 숙면과 함께 불안, 초조, 과민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믿어진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들 모두 맨발 걷기와 함께 일상생활의 수돗물이나 수영장, 목욕탕, 그리고 욕조에서도 접지선을 연결하여 접지를 하면 그 놀라운 접지의 건강 증진 효과를 어쩌면 가능한 장수의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